롬바르디의 2021년 핵심 투자 아이디어 10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라. 긍정적인 백신 개발 진행 상황과 계속되는 통화 정책 및 재정 부양 정책으로 인해 경기 회복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낮게 유지될 시장 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랠리는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 그러죠. 저금리로 이제 차입을 해가지고 고금리가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어떻게 보면 금리 차이를 이제 캡처링하는 그런 전략인데, 이런 트레이드 역시 2021년에도 이 수익을 가져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뒤쳐져 있었죠. 레가드라고 하는데, 시클리컬한 그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언더퍼포밍 했는데 지금 백신 호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캐치업하지 않을까. 그래서 롬바르디에서는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경기 전망이 괜찮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 꾸준히 참여해야 된다. 스테이 인베스티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도 괜찮은 수익을 가져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산된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어 자산, 볼레스트를 유지해야 된다. 또 백신 개발 호재로 인해서 경기 회복은 아마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채, 명목국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방어 자산 역할을 잘 해줬는데, 아무래도 저금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방어 자산 역할이 아무래도 좀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롬바르디에서는 더욱더 분산된 헤징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제 미국채, 명목국채도 물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뭐 비슷한 전망이에요. 중국 위안화 국채, 그리고 골드, 그리고 일본 엔화,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한 풀옵션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된 자산들이 주식시장의 하락 위험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이제 코릴레이션 상관계수가 낮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택티컬한 전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에 이제 금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롬바르디에서는 일단은 골드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라, 버리지 말라. 언제? 현재까지로는요. 왜냐면 이제 단기적인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백신이 이제 딜리버 되기 때까지는 시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아직도 뭐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고 있죠. 골드 가격은 온스당 하단이 이제 1850, 상단이 $2000 이 사이에서 아무래도 당분간 박스권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이제 올해같이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볼라til할 때, 변동성이 높아질 때 여전히 2021년도에도 효과적인 해징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현물에 대한 수요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투자자로서 유념해야 되는 건 자산시장에서의 수요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골드 가격을 가장 크게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피탈 마켓에서 어떻게 보면 수급이죠.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는 만약에 경기 회복이 백신 개발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화되고 실질 금리가 전염병 사태 이전으로 회귀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선호도 비중이 다시 증가하게 되어서 골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전염병 사태 이전 1온스당 $1600 수준으로 12개월 목표죠. 1년 목표로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자 소득을 위한 캐리 트레이드를 활용하라. 요즘에 인컴이 굉장히 메마르고 있는데 어디서 인컴을 구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같은 이제 현재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국채의 전통적인 그 포트폴리오 해징 기능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컴을 얻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될 만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코퍼레이트 크레딧이죠. 그러니까 기업 회사채들에 관한 어떤 익스포저인데, 이런 회사채들을 활용하면 여전히 이자 소득을 찾는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투자 등급이 될지 하이드가 될지 뭐 컴바인이 될지 모르지만 국채보다는 이제 회사채 쪽으로 좀 늘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낮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를 높이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가 굉장히 디플레이션적인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앵커드 통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이제 배에서 어떻게 보면 정박이 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저금리 통화 기조가 전혀 이제 불변할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조합으로 인해서 현재 이런 매크로 거시적인 시장 환경은 다이나믹은 2021년도에도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선진국의 어떤 그 저금리 회사채보다 이머징 시장에서 발행한 하드 커런시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 달러를 얘기합니다. 미달러 채권들을 아무래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업사이드죠. 업사이드 포텐셜을 뭘로 가져가야 되냐? 바벨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도 들고 가고 성장주도 들고 가는 이 사이에 굉장히 잘 균형이 잡힌 포트폴리오로 이걸 업사이드를 잘 잡아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롬바르디의 시나리오에선 배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 가치주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이제 보이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를 하면 이제 산업주, 인더스트리아 있고요. 건설주, 컨스트럭션, 원자재주, 그리고 이제 금융주, 에너지주 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제 어떤 주식 인덱스로 봤을 때는 이제 유럽 시장 주식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서 캐치업 효과죠. 한마디로 굉장히 저평가로 눌려있던 것들이 성장주에서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적 대비.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캐치업 효과가 일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런 백신 때문에 이제 경기 활동이 과거와 같이 돌아가게 되면 기업 실적이 이제 호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섹터들은 올해 같은 경우 전염병 사태로 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을 심하게 겪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초입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 벌써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굉장히 좋은 투자 성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과거로 봤을 때는요.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헬스케어하고 기술주 섹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우량주에 대한 수요는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 성장주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백신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치주들이 성과 언더퍼포밍 했는데, 이게 지금 백신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섹터 로테이션이 좀 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가치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롬바르디에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둘 다 같이 갈 수 있다. 그 헬스케어하고 기술주 섹터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경기 민감주들의 어떻게 보면 1차 캐첩 구간이죠, 지금. 요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고 해도 뭐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와 기술주 섹터에 대한 그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하게 어떻게든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민감주도 가져가고 성장주도 같이 가져가는 이 바벨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아시아 에쿼티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같은 경우와 보면 여기서 이제 경기 회복이 굉장히 가파르게 V자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 미국 무역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점점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주식들의 어떤 움직임이 다른 어떤 글로벌 주식 인덱스와의 상관관계가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낮은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대선이 만약에 지금 같은 바이든이 집권한다는 시나리오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다자주의로 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미국 대선의 결과가 확정이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머징 마켓들 역시 2년 동안 전염병이니 뭐니 뭐 미중 무역 전쟁이니 해가지고 글로벌 무역이 굉장히 축소가 됐었는데, 글로벌 무역력 회복으로 만약에 다시 이어진다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머징 마켓들 역시 경기 전망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실물 자산에도 투자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롬바르디에가 워낙 고액 자산가들을 위주로 이제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일반 리테일 손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액세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뷰로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장된 기업들보다는 비상장된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좀 더 그 견고하게 레질리언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많이 이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를 하려는 목표 기업들이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매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티플이죠. 기업을 밸류에이션 할 때 그 매트릭스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전염병 사태 이전보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경기 부양책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거든요. 이 해당 산업들의 현금 흐름이. 이제 가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현금 흐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이 비상장 주식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유의미한 투자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무래도 구트리에 있는 그 디스트레스 뎃 전략이나 아니면 어떻게 벤처 캐피탈 뭐 이런 쪽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자금 집행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전염병 사태 이전에 원래 성장 궤도를 회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자금이 수혈이 되면 원래의 어떤 성장성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인프라에 관한 자산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각국의 어떤 정부에서 인프라를 어떻게 보면 더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실물 자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리츠를 좀 투자하신 분들이 눈여겨볼 상황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워크프롬 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출퇴근도 하지 않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백신이 개발이 다시 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상용화 되면 아무래도 워크프롬 홈 하던 사람들이 일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다시
다시 예전 같은 상태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단기적인 수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택티컬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미달러 약세를 항상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염두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팩터인 위컬 달러라고 하는데 못하는데 2020년 3월 대비입니다. 3월 대비 미달러의 가치가 12% 이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롬바우드에서 보기에는 달러의 가치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미국 대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혼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을 이 달러가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지나가고 어쨌든 간에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더불어서 백신 개발에 대한 진전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성장과 글로벌 무역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올해 대비 2021년의 미국 달러 가치는 지금보다 더 약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보면 G10 커런시라고 하죠.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의 가치를 잘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마켓 통화에 관해서는 투자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는 이머징 마켓과의 무역 회복 시나리오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가져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머징 시장의 경기 성장이 굉장히 이제 반등하고 있고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통화에 대한 극단적인 위험에 대한 그 시나리오는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보고 있기 때문에 JP모건 이머징 마켓 통화 인덱스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 1분기에 오타가 또 있네. 2021년 1분기에 현재 수준보다는 상승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머징 통화 중에서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어떤 보면 안전마진 쿠션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제 무역 수지가 좀 양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무역 회복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통화가 이제 중국 위안화,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그 연동이 되는 한국 원화, 그리고 유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체코 코로나, 칠레 페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장기간 지속되었던 이 저금리죠. 금리 올리지 않은 그런 국가 중에서 앞으로 이 저금리 시대와 이제 결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보는 것이 대만형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달러하고 이스라엘 셰켈을 이머징 통화 중에서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머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이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ESG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성과에 있어서 ESG가 중요한 어떤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경제 활동은 그 천연 자원들에 의존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와 산업에 걸쳐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야심을 가지고 있고 그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더욱 깨끗하고 클린이죠. 낭비가 없고 리너 그리고 포괄적인 인클루시브고 순환적인 서큘러. 요거를 이제 그 약자로 만든 게 이제 클릭 경제라고 이제 롬바드에서 명칭을 했는데 이런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ESG 섹터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자금들이 유입되는 그런 중장기적인 트렌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롬바드 같은 경우는 신기술, 뉴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을 억제하는 상품들을 개발하여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티메틱 펀드들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오버랩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한테 아무래도 자금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의 천연자원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식에 접근한 기업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언탭드 그러니까 그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잘 찾아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탁피킹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기업 모델들이 미래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한 약속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2021년도 관리에 있어서 이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기업들 이런 투자가 시메틱 ETF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펀드가 될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202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포트폴리오 성과에 있어서 영향을 아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이제 상황을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